그렇게 시간이 흘러 1018년 12월 10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북쪽에서 들려옵니다. 보시죠. 소배합을 도통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게 하였다. 그 명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도통은요, 거란군 총사령관을 말합니다. 8년 전 개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그 소배합이 이번엔 거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최정예 군사 10만 명을 끌고 고려로 온 겁니다. 거란의 3차 침입. 8년 와, 만에. 왜 또? 근데 교수님, 그 거란을 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예, 거란 2차 침입 때 거란군을 철수시킨 것은 현종이 친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거란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현종은 한 번도 친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의 문제였지 실제로 가서 친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고려만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흔히 가지고 있던 외교술입니다. 다시 말해 실리 외교죠. 다만 거란족은 유목민족이어서 적의 수장을 체포하여서 항복을 받기만 하면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굴복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전쟁과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달랐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1015년에는 거란의 왕제가 현종에게 사신을 보내 약속을 어긴 대가로 강동 6주 그거 돌려내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때 현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돌려줘? 현종은요 오히려요 거란의 사신을 가둬버립니다. 자, 이후에도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옥신각신 다툼이 일더니 결국 거란의 왕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소배합에게 고려를 굴복시키고 오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와, 자, 이렇게 거란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려던 이때 현종은 위기의 고려를 구할 고려군의 총지휘관 상원수를 임명합니다. 누구겠습니까? 강감찬. 네, 바로 강감찬. 현종은 강감찬에게 고려의 출정군 20여만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강감찬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68, 70? 71세. 어. 자, 그렇다면 강감찬이 그동안 전쟁터에 나가본 횟수는 몇 번 있을까요? 전쟁터에 못 직접 다니잖아요. 나간 거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진짜 실전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 아니에요? 강감찬은 약 35년의 관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무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사를 다루고 전략을 지시하는 병법과 전술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종은 강감찬이야말로 고려를 구할 비장의 카드이자 지략가, 고려군을 총지휘하는 상원수에 어울린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평생 붓을 쥐고 살아온 70대 노장 강감찬이 고려군의 총지휘관이 되어 거란의 맹장 소배합과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고려군 총지휘관 강감찬은요 현종의 명을 받고 개경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거란군과 처음으로 맞붙게 됩니다. 바로 흥화지. 흥화지. 네, 거란군은요 고려의 그 최전방 요새였던 이 흥화진을 지나야만 고려 땅 깊숙이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강감찬은요 흥화진에서 1차로 거란군을 섬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네요. 강감찬의 예상대로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으로 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압록강을 건너온 이 거란군은요, 바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흥화진성 보이십니까? 네. 흥화진성과의 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쭉 밀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거란군은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신 말을 타고 겨울이라서 꽁꽁한 이곳 삼교천을 건너 홍화진을 지나쳐갑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흥화진 한번 고생 한번 해봤잖아요. 네, 거기 가지 마야. 거기 못 들어. 약간 포기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마도 이 흥화진을 거치지 않고 쭉 내달리려는 상황. 이대로라면 거란군을 섬멸하겠다던 이 강감찬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어떡하죠? 자,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쏴. 강의 상류에서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 있다고 네. 했었잖아요.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깨어서 성 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 적들이 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이거를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강감찬은 8년 전 소비압이 흥화진을 끝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이 거란군이 흥화진을 우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감찬은 미리 지형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물길이 좁은 삼교천 상류에 인공뚝을 만든 겁니다. 와. 거란군이 이곳을 건너는 순간 이 인공뚝을 터뜨렸고 쏟아진 이 강물이 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온 것이죠. 거란군의 말은요, 이 강물 때문에 미끄러진 얼음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도미노처럼 넘어집니다. 다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주변도. 자, 그리고 이때 이 삼교천 아래에 매복해 있었던 이 고려군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70대 도장 강감찬이 소배압과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죠. 교수님, 겨울이라서 강이 얼었다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예, 겨울이어서 강이 얼은 것은 맞고 그래서 그 위로 거란군이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얼음을 깨서 거기 장벽을 이렇게 쌓으면은 물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강감찬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략으로 탁. 맞아. 대단하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소배압의 거란군은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도 진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와, 그죠. 여기서 지금 허둥지둥 지금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과연 소배압은 어떤 전략인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배압은 병사들을 이끌고 곧장 개경으로 달려갔다. 자, 고려의 수도 개경에 누가 있습니까? 현종. 현종이 있죠. 그렇죠. 교수님, 그럼 소배압은 처음부터 현종을 죽이러 온 거네요? 현종을 죽이러 온 것은 아닙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왕을 사로잡아서 그로부터 항복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전쟁의 큰 승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소배압의 거란군이 강감찬에게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지금. 그렇다면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강감찬이 소배압의 목적이 개경이라는 거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강감찬은 골똘히 고민하다 누군가를 부르죠.
이게 무관들 명단입니다. 바로 부원수 강민첨과 조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강감찬이 부른 이 두 장수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공통점이요? 네, 정답. 네, 거란 출신이에요. 서희 거란조. 아니 그쪽에서 넘어온 해서 어? 뭔가 아니면 거란을 정말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오, 그러니까 거란하고 싸워본 사람. 그러니까 싸워봤으니까 다 잘 알죠. 정답. 맞아요. 강민청과 조원은요, 거란과의 두 번째 전쟁 기억나시죠? 네. 그 두 번째 전쟁에서 거란군에 맞서서 서경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강감찬은 누구보다 거란군을 잘 아는 이 두 사람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자, 먼저 강민첨에게는요, 지금의 평안남도 순천군 자주, 조원에게는 이곳 평양시 승호군 인근의 마탄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강민청과 조원은요, 한시도 숨 돌릴 틈 없이 거란군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소배합을 막을 강감찬의 전략. 얼마 후 두 사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강민첨이 추격하여 자주의 내구산에 이르러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다. 강감찬의 예상대로 부원수 강민첨의 부대가 자주에서 거란군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탄으로 간 장수 조원. 조원은 또 어땠을까요? 이겼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조원은 만여 명의 거란군을 무찌르고 포로까지 얻었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거란군의 전략을 속속들이 파악한 강감찬이 적재적소의 장수들을 보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은 고려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군사까지 잃은 소배합. 자, 그런데 소배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달려서 고려 깊숙이 진격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개경까지 오게 되지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유턴 없어 그냥. 네. 소배합은 이제 눈앞에 개경성만 함락시키면 현종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배합은 개경 앞에서 통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뭔가 또 전략이 있나 봐요. 확인해 보시죠.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 오자 병마 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병사 만여 명을 거느려 급히 개경으로 들어가 수비하게 했다. 그러니까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에 도착하기 하루 전 급히 1만 명의 지원군을 개경으로 보낸 겁니다. 소배합은 강감찬의 전략에 개경성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의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 소배합은 개경성을 코앞에 두고 피눈물을 삼키며 회군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거란군이 다시 북쪽으로 회군한다는 소식. 자, 이때 강감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많이 몇 번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놔두면 또 와요 분명히. 지금 끝내야 된다 생각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야, 오늘 도현 씨가 강감찬에 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감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거란군을 섬멸해야 다시 또 거란이 침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땅을 밟을 생각조차 못하게 박살을 내주자. 1019년 2월 1일 강감찬은요, 소배합의 퇴로를 막고 북쪽 드넓은 벌판에서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그 장소 어디겠습니까? 그 유명한 귀주. 맞습니다. 바로 귀주. 자, 지금은 평안북도 구성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귀주까지 후퇴한 이 거란군. 이 거란군은요, 하루만 더 달리면 거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거란군의 후퇴 경로를 예측한 강감찬이 그 앞을 지금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강감찬과 고려군은 고려를 정복하겠다는 거란의 야망을 꺾고 뼈저린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이 전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전쟁이다. 고려군과 거란군의 전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와, 엄청나다. 이것까지 뚫렸어.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뚫렸어. 벌판 위에서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려군이 거란군의 기세에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란군이 송나라도 막 이기고 소비압이 최고의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비와 정면 승부는 다른 겁니다. 심지어 날씨마저 고려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군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고려군의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란군이 쏜 화살은 바람을 타고 빠르고 매섭게 고려군을 공격합니다. 밀리는 뭐 있는 거예요? 거란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때 강감찬은 무언가를 보고 씩 미소 짓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뭐지?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야 씨.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뚫렸어. 안돼 지금 막 안돼 또 이제 분위기가 저렇게 되면은 꺾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아, 좋아요. 뭐지? 하고서 군각기병입니다. 와 이거 기다렸나 보다.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야 군각기병 올려. 바로 강감찬이 개경의 지원군으로 보냈던 김종현 장군과 약 1만 명의 군사가 혜성처럼 전쟁터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현 장군의 군대가 나타난 위치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자, 다음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당시 강감찬의 고려군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 귀주성 인근 벌판입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위치했던 곳도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현의 군대가 바로 이곳 거란군 뒤쪽에서 나타난 겁니다. 양쪽에서 그러면 이게 양쪽에서. 그렇죠. 고려군은 이제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거란군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천운까지 고려군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행운일까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맞았습니다. 맞아요? 맞았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더니 이젠 고려군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덕분에 고려군이 쏜 화살은요, 바람을 타고 거란군의 목숨을 노리게 되죠.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자, 그 전투의 결과.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은 없었다. 자, 여러분들 소배압이 고려에 끌고 온 거란군의 숫자 기억나십니까?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그런데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고려군 총지휘관이자
72세의 장군 강감찬이 거란의 맹장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을 물리치고 고려를 지켜낸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 너무 유명하죠. 바로 귀주에서 일어난 대첩, 귀주 대첩입니다. 대첩이란 말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나 일방적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에만 붙이는 겁니다. 거란 역사상 이처럼 큰 패배를 겪은 전쟁은 강감찬이 결정타를 먹인 귀주 대첩뿐이라고 합니다.